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란 이렇게 말했다. 59번째 영상입니다. 일부 3장의 배후 세계론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일부 4장의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요 두 개의 장에는 니체의 핵심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신체 자론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 이제는 몸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니체는 일부 3장의 배후 세계론자들에 대해서 배후 세계론자들을 누구를 지칭하는 거였냐면 바로 독일의 형이상학적 관념론자들, 자신이 젊은 시절에 추종했던 쇼펜하우어를 포함해 가지고 요 사람들의 그 철학적 체계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독일 관념론자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철학가 중에서 상당히 위대한 철학가라고 분류를 하는 사람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헤겔이에요. 헤겔. 이 헤겔이라는 분이 절대정신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기독교로 보면 그게 이제 신이 되는 거죠. 절대정신. 신이다라고는 가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정신이 요게 이제는 가시라고 보면은 요 가시에 절대정신이 세상에 하강을 하는 거, 타락을 한다라고 하는 거,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는 자기를 소외시키고 상실시키면서 이 자연, 그러니까 물질과 생명 구조를 생성을 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마치 나르시스가 연못의 물 안에 자기 비친 모습을 보고 몸을 던지는 것과 행위와 같다. 또는 거울을 보는 행위와 같다. 그래서 2부 1장에 보면은 그 거울을 든 어린아이라는 표현으로 니체도 그걸 설명을 잘 또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신이 자신이 이 세계를 투영을 해서 이 절대정신이 바로 자연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생명 구조를 가진 이건 이제 대지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대지. 이것은 잠자고 있는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과 대지를 통해서 태어나고 생성된 존재잖아요. 그럼 그 인간이라는 그 자연성, 대지성에서 인간 안에 그 절대정신, 잠자고 있는 절대정신을 이제는 각성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투영되어 있던 자연 속으로 들어갔던 절대정신이 인간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 가지고 그 절대정신이 각성이 일어나면서 다시 역으로 자기 환원, 자기 회귀 운동, 그러니까 이 절대정신이 인간 속에서 자기 회귀를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면서 기억을 회복하게 되고 자기 실현을 하게 되고 자기 복귀를 하게 되는 운동. 그러니까 그 헤겔은 이와 같이 절대정신을 핵심으로 삼아가지고 이 운동 구조를, 이 원한의 운동 구조를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데아와 우리가 그 현상계, 그러니까 이데아 현상을 우리가 볼 때는 이데아 현상이라는 플라톤의 이중적 구조를, 이원성 구조를 절대정신과 자연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 개념이.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겔은 이데아 중심주의자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아라고 하는 게 이제 이성적인 능력이 이제는 그 기하학적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어떤 능력, 그런 걸 가리키는 거 있는 거니까 그 세계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성우위주의. 예,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그걸로 보면은 이데아는 이성이고 현상은 감정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존재고 이거는 하등적인 존재라고.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나 자연은 여전히 이와 같은 개념이 헤겔에게 이제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헤겔이 왜 위대하다고 보냐면 이 구조를 어쨌든 간에 절대정신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자기를 투영을 해가지고
다시 회귀하는 이 운동으로 하나의 이 운동을 파악을 한 거는 엄청나게 탁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운동성을 표현을 하기를 이걸 정반합의 운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반합 운동으로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자연으로 반이 된 거죠. 이게 정이 되고 반이 되고, 그리고 합으로서의 인간 속에서 다시 자기 회귀를 하는 거니까 이게 합이 되는 인간. 그래서 그 인간의 역사를 정과 반에 있어서 자기 투영과 회귀라고 하는 이 운동에 있어서 인간의 역사가 바로 정반합 이 운동의 중심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역사에 이제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젊은 시절에 헤겔은 굉장히 위대한 철학가라고 하는 이 정반합 운동을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정반합의 운동. 그래서 정반합의 운동이 이것이 마르크스, 그러니까 당대에 이제는 헤겔은 이제는 절대정신주의자고 마르크스는 물질주의, 유물론자라고 그러는데 유물론자. 근데 마르크스가 보면은 절대정신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물질.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물질이 자기 소외를 하고 다시 자기를 회귀하는, 그러니까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의 운동을 이 사람도 이것을 역사에 적용을 할 때 그것을 이제는 경제학 이론들을 구성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는 돼 있었던 경제학 이론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 이원적 운동을 통해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유산자, 무산자가 결국 정반의 관계로 쪼개지게 되고 그 둘 간에 투쟁이 있게 된다는, 자기 모순이 있어가지고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 이 자본주의 운동이 있다고 하는 건데, 자본주의 붕괴 운동이 그게 이제 정반합이,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과정이 정반합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뛰어난 점은 뭐냐면 오늘날 이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어떤 이론적 메커니즘을, 이런 정반합 운동을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 현실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파악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를 분석을 해낸 거예요. 이것이 어떤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양극화가 된다고 하는 현상은, 그래서 이 자본주의 붕괴가 결국에는 도달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과정에서 마르크스가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노동을 제공하는 인간의 어떤 걸 소외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깊이 다루는 거죠. 다룰 때,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만만히 볼 철학자가 아니죠. 이분도 굉장히 심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겔이나 그런데 마르크스는 정반합의 운동에서 그 중심 운동을 이원론에서, 헤겔은 절대정신, 이데아죠. 그리고 마르크스는 현상, 물질. 이걸 주도로 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헤겔이나 마르크스나 둘 다 사실은 이 이원론을 벗어난 건 아니었다는, 가치를 더 헤겔은 이데아에 더 높이 둔 기존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는 대신 그걸 엎어버린 거죠. 엎어버려가지고 물질을 더 위에 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다라는 거죠. 오직 물질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뒤집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헤겔에 대한 반동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절대정신주의, 이 이성주의, 이런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근대화, 이성주의는 바로 모더니즘의 핵심이라, 모더니즘. 이게 근대성이라죠. 근대성, 모더니즘. 이것이 바로 이성주의라고 하는, 이성주의. 칸트로부터 시작된 그 이성주의, 그 틀이 제대로 잡힌 그 이성주의, 이성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서구 문명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결해서 이제 극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딱 설파를 하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철학이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서양 사회가 겪은 것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런 이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무너지면서 이 이성주의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사실은 마르크스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는 이런 운동이 이렇게 전개되어 나갈 때 이 헤겔과는 다른 길을 걸은 이 마르크스와는 또 다른 길을 건 헤겔에 대한 반동으로 다른 길을 걸은 사람이 걸은 그것이 이제는 정신분석학에서 그 프로이드 계열이라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이제는 정신분석학을 이제 만들 때 헤겔은 절대정신이라는 개념을 하면서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정신성, 그 정신에 대해서 분석, 그 학문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심리학으로 발전을 하는 거다. 1900년에 바로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드, 융, 아들러를 통해서 심리학 3대 거장을 통해서 생성된 정신분석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헤겔류의 정신이 아닌 그 무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으로서의 정신. 그러니까 헤겔류의 그런 개념이 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헤겔은 절대정신이 신이었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무의식으로서의 인간정신. 인간정신을 이제는 연구를 하게 된 게 이제는 심리학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헤겔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이런 하나의 또 다른 파트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그 운동이 소위 말하는 생태학, 에콜로지라고 하는 에콜로지. 이거는 뭐야?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생명철학, 가이아. 생명운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거. 그거는 뭐냐면은 헤겔은 이 절대정신, 하늘 중심의, 신 중심의 사고지만은 마르크스가 물질주의인데 그것을 마르크스는 뭐예요? 이 경제학에다가 적용을 한 거잖아요. 경제학으로 적용을 하죠. 경제사회 이론 체계에다가 적용을 한 것이고, 그래서 경제사회의 그 현실에 대한 그 역사적 흐름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자본주의 붕괴론을 끌어낸 것이고, 이 생태학자들은 뭐예요? 그냥 자연, 대지로 돌아가는. 원래 우리가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투영이 돼서 대지를 만들어냈는데, 대지에서 정신이 또 분화가 되면서 자기회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헤겔이 볼 때는, 그런데 생태학자들 입장에 볼 때는 이 절대정신보다는 이 대지가 본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거 우리는 상승하지 말고, 여태 우리 자꾸 상승하려고 하는데 이 상승 과정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다시 우리의 그 육체, 인간의 육체로부터 정신이 분화가 돼서 나가면서, 정신이 분화가 돼서 나가니까 정신을 그런 것을 통해서 이원론이라는 것이 정립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자연 속에서 그냥 정신이 묻혀 있었으면은 이원론이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경우도. 왜냐, 우리가 이거를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하면 돼. 갓 태어난 인간의 아기가 엄마의 젖을 물고 품에 있는 상황이 자연 대지 상황인데, 이때는 아이의 의식은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라든가 주변 모든 환경이 그 자연이 그 자기와 일체화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차라리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분화시키지 말고 다시 그러니까 상승하지 말고 그냥 상승했던 걸 그냥 포기하고 다시 몰락하자는 거예요. 몰락.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예전에 채집 경제라든가 이제 그 뭐 가서 뭐 풀이나 뭐 이런 걸 채집해가지고 이제는 그 음식을 해서 먹거나 어떤 사냥을 하거나, 이런 사냥이나 채집하던 시대, 동굴에서 살던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개념이 이제는 생태학적 개념이죠. 이게 이론주의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이런 개념들이 상당히 병리적인 현상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생태주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전체적인 운동 자체가 헤겔이 파악은 나름대로 제대로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영이 돼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단지
이 절대정신이 아니라 절대정신을 품고 있는 또 다른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니체는 그것을 파악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생태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가이아라고 하는 거죠. 이 가이아라는 지구의 어머니 속에 어머니로부터 모든 생명 물질과 생명 구조들이 나왔으니까 이 가이아 어머니 품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지구를 너무나 우리가 정신이 분화가 되면서 우리 인간분의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그 인류의 문명이, 과학적인 문명이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대정신으로 돌아가는 운동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자기를 파멸시키는 운동이라, 지구를 파멸시키는 운동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반동이죠. 일종의 이런 절대정신을 향한 반동으로 생태주의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본 거예요? 해겔에 대한, 이런 해겔류에 대한 이 다른 개념으로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의 등장, 그리고 생태학.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이성주의에 대한 반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 탈근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절대정신과 같은 그런 어떤 절대성, 그런 것에 대한 절대주의적 사고에 대한 반대, 이게 상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상대주의, 해석주의, 상대주의, 해석주의. 로 내용이 이제 가지면서 우리가 절대정신, 이것은 실패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이성은 실패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이성주의를 해체해버리는 거죠. 해체해가지고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그런 가치체계에 대한 반동,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다. 우리는 다 각자의 고유성이 있고 각자가 가치가 있다. 이런 상대주의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럼 도대체 뭘 하자는 얘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절대이성, 절대적 가치, 이런 이데아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그러니까 내가 해석한 거, 내가 세계를 해석한 것이 그것이 진실이야, 뭐 그런 것이 되는 거야.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그런 뜻이에요. 너도 네가 해석한 세계도 맞고 내가 해석한 세계도 맞아. 그러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그럼 과학이라는 걸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과학은 하나의 그 이론 체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휴대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절대적인 거 아닌가요? 또 이런 얘기가 된다. 이거 이 감각과의 감각 현실 세계에서 과학적인 어떤 이 이론 체계, 이거는 절대적인 건 맞잖아요. 그것도 상대적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건 또 이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도 지금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고. 상대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명백하게 사실은 사실인 게 있는 거거든. 현실이 있는 거거든. 우리가 실제로 그 과학이라는 걸 적용해서 쓰고 있잖아. 실제로 되잖아. 그 법칙대로 하면은. 근데 어떻게 상대주의야, 그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그러면은 뭐야. 이런 절대적 감각 실제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이 힘을 못 쓴단 말이야. 포스트 모더니즘. 한마디로.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니까, 과학자의 입장으로 볼 때 뭐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시는 분들은 뜬구름 잡는 관념론자들이야. 이 양반들도 그런 식으로밖에 이제는 취급을 못 받는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 근대적인 어떤 거기서 이제 해겔의 이 절대 정신에 의해서 그게 이런 이런 이데아적 사고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개념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개념의 어떤 그런 것들이 서구사회에서 이렇게 또 사상적 기조로서 계속 이렇게 나온 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해겔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겔은 바로 변증법이라고 하는 걸 아주 잘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정반합이라는 거 하는 사고가 사실 우리 한국의 천부경에 이미 있는 사고야, 이게.
자, 그래 변종법이 정반합이잖아요. 자, 그럼 천부경을 한번 보고 해볼게요. 천부경에 보면은 우리 한민족의 철학 그 경전인데 일시 무시 일. 그러니까 일 있죠, 일. 이게 절대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은 절대정신이다. 여기서 일이 시작하는데 무에서 시작한다 할 때 일은 절대정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세 개로 쪼개진다라는 뜻은 뭐야? 정반합이라는 얘기야. 일석삼극은 뭐야? 이게 정반합 운동이다. 운동이 전개된다는 뜻이 바로 일석삼극이야. 1이 정, 2가 반, 합이 3이란 말이야. 일석삼극. 그래서 천일일 이게 바로 정이고 지일리 이게 반이고 인일삼 이게 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한국의 천부경에 이미 정반합 운동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헤겔이 뭐 제가 보다 위대한 철학자긴 한데 우리가 공부를 이쪽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이거 뭐 이미 천부경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있었던 우리 사유 체계인데 뭐 특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럼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 그러니까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 이것이 정반합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보면은 천이삼 지삼 인이삼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천, 지, 인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천일. 천일에서 우리가 천일일 여기 1, 2, 3. 그러니까 천일 단계에서 1, 2, 3 정반합 이렇게 된다는. 지2에서 1, 2, 3. 지에서도 정반합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인3 단계에서도 뭐냐면은 1, 2, 3 하니까 이것도 정반합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것도 정반합 천일내 지2 천일 지 인삼 이것도 정반합이죠. 세로로 나가는 방향도 정반합이고 이거 나가는 방향도 정반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구수로 이제 이걸 표현을 한 거란 말이야. 구수 9개잖아요. 9개 칸이 지금 9개잖아. 하나. 그래서 1, 2, 3, 1, 2, 3, 1, 2, 3 9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천일이 되는 거죠. 천과 천의 1, 그렇죠. 천과 지의 1, 2, 천과 인의 1,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9개란 말이야. 그래서 천부경이 이게 이제 구조가 총 81자로 돼 있단 말이야. 81자로. 총 81자로 돼 있는 게 9 곱하기 9잖아요. 자, 그래서 구운동과 구로 내려가는 운동. 그러니까 이걸 우리 선조들께서는 어떻게 파악하셨냐면은 이 위에서 1부터 9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1에서 9까지 가고 1에서 9까지 가는 구운동이 이거는 뭐냐면은 구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구변 운동이 일어나고 이쪽 하강은 구변이고 이것을 상승은 구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겔이 얘기하는 이 정반합 철학이 이미 우리 천부경에는 있어가지고 이 운동은 구변 운동이고 그래서 9, 81이라는 거예요. 그 하강 운동. 그러니까 하강 운동이 뭐예요? 절대 정신이 자기를 소외시키면서 자연으로 자기를 투사시키는 운동이 구변 운동이고 절대 정신이 투사된 자연에서 다시 자기로 돌아오는 게 구복 운동. 그리고 복귀하는 운동이라. 이 복귀한다는 뜻이잖아요. 복귀하는 반번하는 운동. 그래서 우리가 구변 운동과 구복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9 곱하기 9에서 81자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헤겔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경 철학의 범주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천부경 철학이 사실 헤겔 철학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천부경 철학이 더욱 더 정밀하게 사실 81자 안에 헤겔 철학을 이미 다 품고 있는 거야. 이게 헤겔이 그러니까
해겔의 철학이 제가 볼 때는 서양 철학사에서는 엄청난 그 철학적 사유체계의 진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천부경 철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미 이거는 우리 천부경 우리 선조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이게 음중량 그게 음중량이야. 양, 중. 그러니까 우리가 정반합이 양과 음양의 철학인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합중 운동 그러니까 중의 운동을 중시해서 봤다. 왜냐면 이게 중의 운동이잖아. 이게 여기 가운데가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병구복 운동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한 그 천부경 철학에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해겔 철학은 결국 천부경 내용에서 그러니까 해겔은 천부경에 있는 내용보다 상당히 부족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해겔 철학은 천부경의 하나의 부분 개념이다. 그래서 정반합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다라고 하는 이렇게. 자,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종교와 과학, 기독교라는 종교와 철학, 과학, 이것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어쨌거나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를 열어젖힌 거는 사실이잖아요. 현실적 그런 것에 대한 막강한 그 이론 체계를 오늘날 이제는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물질적인 나름대로 풍요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해겔이 엄청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거, 그 서양사에서는 엄청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거, 이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해겔 철학이 이미 우리에게는 천부경에는 다 있어. 이미 다 내재되어 있는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야. 해겔 철학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는 마르크스가 이걸 가지고 물질에다가 물질 경제 사회적 경제사회 역사적 현실에다가 적용을 해서 자본주의 붕괴론을 이끌어내고 이건 활용한 거죠.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활용을 한 거죠. 물질로.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겔에 대한 반동으로 우리가 지금 생태학이 나온 거고 또 해겔의 절대정신과는 다른 개념에서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 그 정신 분석학이 출현을 하고 그 다음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해겔과는 다른 해겔 이후의 이런 사유 패턴들이 이제 확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분위기 안에서 이거 안에서 그럼 과연 니체는 어떤 것이냐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토대하에서 서구 문명의 전반적인 그 흐름 속에서 니체가 생각했던 게 뭐냐라는 거를 이 신체자론이라고 하는 몸철학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요런 것들과 지금 다른 요소들을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과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니체 철학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해겔 철학은 일종의 천부경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철학이지만은 니체 철학은 지부경 범주에 들어오는 철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경전으로 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천부경에 이미 정반합적 사유체계가 있어가지고 구성이 됐는데 여기 지부경에는 천부경은 일시 무시 1에서 시작해가지고 일종무종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것이 천부경이래. 지부경은 10에서 시작해 10종 유종 10에서 시작해서 10시 유시 10으로 다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에서 시작해서 10으로 끝나. 그래서 이것은 81자로 되어 있고 이거는 100자로 되네. 10 곱하기 10해서 100으로 된단 말이야. 딱 100. 자, 그러면은 우리는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다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씨앗의 철학이라는 씨앗. 하나의 씨앗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씨앗으로 돌아온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걸 우리는 태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에서 시작해서 10은 뭐냐면 10이라고 하는 건 대지를 뜻해. 대지, 땅. 그러니까 우리는 태극이라는 씨앗은 대지, 토. 그렇죠? 10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토. 이 10토라고 하는 이걸 신무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무국. 이 신무국이라고 하는 10토. 땅에 이 씨앗이 심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씨앗은 별개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 속에 있어야지 그 씨앗이 움터가지고 땅을 토양으로 해서 씨앗이 자라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해겔 철학은 씨앗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 니체 철학은 땅의 대지의 철학, 계속 대지와 신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지 철학, 대지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원래 그 이 니체는 이 대지가 이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가 이 씨앗을 품고 있어가지고 이 씨앗이 대지를 토양해서 자라나는 거니까 대지야말로 더 근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이라고 하는 십자가, 이 10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10이라고 하는 이 10이, 이게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10. 우리가 이 10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이거. 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10이 이렇게 하면 이게 10 안에 이렇게 요걸 가져가겠습니다. 요거에 원래 이 씨앗은 원래 이걸 우리가 요걸 태극을 씨앗이라고 하는 겁니다. 씨앗.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심어져 있는, 가운데 심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해겔은 요 씨앗이 심겨져가지고 씨앗이 심겨져서 다시 씨앗으로, 하나의 씨앗으로 돌아오는 거였지만은 지금 해겔 철학, 아니, 그러니까 니체, 해겔 철학은 그거지만, 니체는 이 바탕이 되는 10이 있어가지고, 이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이 더 근원적이라고 하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부경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해겔은 지금 대지, 이 10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해겔은. 근데, 니체는 지금 10에 대한 관념뿐만 아니라 1, 10, 1, 5, 10 이 개념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니체가 해겔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걸 같이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걸 토대로 이제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봐야지 도대체 니체가 얘기하는 우리가 신체자론이라는 게 뭐냐, 몸철학이라는 게 뭐냐, 이 하는 말 대지 철학인데 이 니체가 얘기하는 이 대지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대지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생태론자들,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대지는 이 생태학자, 에콜로지에서 얘기하는 생태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이아로서의 대지가 아니에요. 이 자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체가 얘기하는 대지는 지금 해겔이 얘기한 이 자연이 아니란 말이야. 잠자고 있는 절대정신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해겔이 자연을 잠자고 있는 절대정신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이 에콜로지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잠자고 있는 절대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은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잠자고 있는 절대정신이 아니고 깨어있는 절대정신으로서의 깨어난 절대정신으로서의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생태학자들이 얘기하는 자연은 잠자고 있는 절대정신, 잠자고 있는 영이고, 니체가 얘기하는 절대정신, 이 10은, 예? 이 자연은 깨어있는 영. 그러니까 절대정신이 곧 자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절대정신이 자연. 그 상태를 얘기한 거라면. 그래서 완전히 차원이 틀린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나는 나를 고통받는 나 자신을 극복해버렸다. 나는 나 자신의 죄를 산으로 날라서 한층 밝은 불꽃을 만들어냈다. 보라, 그러자 그 유령이 내게서 달아나 버리지 않았던가. 자, 그래서 고통받는 나를 극복해버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고통받는 나가 바로 신체자로서의, 그러니까 고통받는 나는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원로로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서의 나를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 잠자고 있는 절대 정신으로서의 자연 상태의 인간이잖아요. 그걸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래 인간으로서의 나를 극복했다고 하는 거죠. 극복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니체는 뭘 얘기한 거예요? 이 자연을 극복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체도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이 자연 상태로 우리가 생태론자들처럼 이 자연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벗어나가지고 인간으로서의 나, 고통받는 나, 잠자는 절대정신으로서의 나를 벗어나가지고 산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산이잖아요, 산.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갔다. 뭘 죄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맞죠. 자기를 불태웠다고 하는 거죠. 죄를 산으로 날라서 한층 밝은 불꽃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몸을 불태워가지고 그 죄 속에서 이게 다시 태어난 일종의 피닉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불사조. 그러니까 우리가 어미 불사조가 자기를 불태워가지고 죄로 만들고 그 죄 속에서 새로운 피닉스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닉스가 날아 올라가가지고 새로 날아오른 거죠. 피닉스가 날아올라서 이 산꼭대기에 올라왔다는 거 아닌데 그래서 불꽃이 되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새로운 피닉스가 됐다는 거죠. 새로운 피닉스. 이것을 우리를 뭐라 이거 봉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타는 봉황, 주작이라고 하는 거죠. 불타는 주작. 새로운 피닉스. 그러니까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닉스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니체가 얘기하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고통받는 나를 극복했다는 건 이 고통은 뭐예요? 현실의 나잖아요. 현실의 나는 고통받는 나란 말이야. 지금 우리 인간은 현실의 우리는 고통받는 나란 말이야. 일체 계고인 이 세계에 존재하는 나란 말이야. 이거를 극복했다는 거는 이 신체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데아와 자연으로 구분하면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받고 있단 말이야.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고통받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성으로 만들어진 나를 극복해가지고 산으로 죄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불꽃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대지라고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에콜로지에 의해서 주장하는 이 자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 틀 안에 있는 자연이 아니고 새로운 자연이라고 하는 새로운 십, 근원적인 원래 그 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유령,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불꽃을 해서 재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연기가 피어오를 때 마치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정신, 그러니까 정신이 분화가 된 거 아니에요? 마음과 정신이 분화가 되면서 이온론이 생성이 되면서 그 이온론을 통해서 절대정신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이론 체계를 만든 거 아니에요? 해겔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사유 체계를 극복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 6번째까지는 해겔의 철학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해겔의 철학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정신이 아니고 결국에는 10에 다시 15로 가는 그 근원적인 대지, 여기서 이렇게 여자연 말고 이건 고통받는 대지고 뭐냐면은 아정하는 대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제가 얘기할 때 이걸 극락정토다라고 얘기했고, 극락정토요. 이게 바로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그냥 천국이 아니고 지상천국, 땅이란 말이야. 극락이 아니고 깨끗한 땅인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의 이 자연인, 이거는 깨어난 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난 상태의 대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대지가 아니에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니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서 몸철학, 대지철학을 얘기할 때 항상 이 대지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니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못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대지가 아니다. 그래서 재지를 극복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통받는 나 자신을 극복했다는 건 이전의 대지로서의 나를 극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유령을 믿는 것. 그 유령은 뭐예요? 이데아. 이 과정에서 뭐 이데아적인 사고, 그 정신이 분화가 됐으니까 그것을 정신이 분화가 됐지만 분화가 된 게 다시 대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유령을 믿는 것. 이제 그것이 건강을 되찾고 있는 내게는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 건 뭐야? 이전에 대지에서의 그 정신을 분화시키고 있는 그 대지성, 이 자연성은 사실 병든 자연이라고. 이걸 뭐라고, 이 대지를 뭐라고 하면 병든 대지라고, 병든 자연, 병든 대지, 병든 봄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자연은 뭐야? 이 아래에 있는 이 자연은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자연이잖아요.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질병의 자연이란 말, 질병을 겪고 있는 자연이란 말. 우리 몸은 생로병사를 겪고 있잖아요. 그 질병에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을 되찾는다고 하는 건 이 자연을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리라. 자, 그런 유령을 계속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전히 뭐예요?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겔류의 절대정신을 넘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넘어서 그 절대정신 개념, 이데아적인 개념, 이원론적 개념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는 고통이고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그 상태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야. 요 안에 있을 때까지는. 이제는 내게 고통이 되고 굴욕이 되리라. 그러므로 나는 배우로 세계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고통과 무능력, 이것이 배우세계 일체를 만들어냈다. 가장 고통받는 자만이 경험하는 그 짧은 행복의 망상이 그 세계를 만들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니체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자연,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자연, 대지, 이 병든 대지, 병든 몸,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내 몸, 질병의 몸으로서의 이 자연성을 반영하고 있는 내 몸, 이 몸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이 이데아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지. 이 정신을 분화시켰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고통 속에 있으니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난 어떤 그림을, 망상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 육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결국 내 육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그런 세계를 만들었다는, 그 정신이 분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정신이 분화가 된 거예요. 왜? 이 현실세가 너무 고통스럽거든. 이 신체가 계속 생로병사 하잖아. 아파도 내가 암에 걸려도 암이 안 고쳐져. 암을 고쳐도 100살도 못 살아. 시간이 지나면 쭈글쭈글해지고 그렇잖아요. 퇴색해버리잖아요. 이거에 대한 절망이라는 거죠. 젊을 때는 막 몸이 막 날아갈 것 같다가 늙으니까 이게 쪼그라들어서 힘도 없고, 이런 것이 자신이 이런 고통 때문에 뭐예요? 더 이상 이 신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병든 대지, 병든 몸, 생로병사를 겪는 몸을 사람들이 더 이상 인간이 원치 않기 때문에 새로운 몸,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새로운 몸, 그러니까 불사영생하는 몸, 죽지 않는 몸, 이거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이 갈망 때문에 그거를 먼저 불사하는 몸, 질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몸, 이 번뇌에 사로잡히 고통받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정신을 분화시켜버렸다는 거지. 그거를 위해서 정신이 분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통과 무능력. 그러니까 내 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 몸은 너무나 무능력해,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배우 세계를 만들어냈어. 이데아 세계를 만들어냈어. 가장 고통받는 자만이 경험하는 가장 짧은 행복의 망상이 그 세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계를 그리는 거죠. 천국을 그리고 극락을 그리는데, 그것이 하나의 이데아적인 세계를 그려냈다는 거죠. 그게 단 한 번의 도약. 그래서 여기서 아예 싹 죽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천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극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약으로 한번 팍 뛰어 올라가지고 죽음의 도약으로 끝을 보려는 피로감. 이 사는 게 너무 피로해, 그런 얘기죠. 이 사는 게 너무 피로해, 고통스럽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실존주의, 그 쇼펜허 실존주의잖아요. 이 세계는 완전히 염세주의죠. 이 세상이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피로해. 살고 싶지가 않아. 그냥 여기서 끝내. 다 죽고 새로운 세계로 가고 싶어. 그런 거라는데 피로해. 너무 피곤하다. 이 세계에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 이거 사람들이 자살하고 막 그러는 게 뭐야? 너무 피곤하고 힘들거든 사는 게. 그러니까 사는 게 의미가 없거든.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살한 사람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뭐 자살도 자신의 선택일 수밖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너무 힘들거든. 그것이 신들과 배우세계들 일체를 만드는 내 형제들의 내 말을 들어라. 신체에 절망한 것은 신체였다라고 얘기했죠. 신체에 절망한 것은 신체였고 절망에 빠진 신체가 혼미한 정신의 손가락으로 마지막 벽을 더듬었던 것이다. 라고. 자, 절망에 빠진 신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이 육체가 너무나 하잘것없고 이 육체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이 육체에 너무 절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육체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 별거 없잖아, 사실은. 짧은 시간만 쾌락을 누릴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뭐 우주로 나가면 이 뭐 방사능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차하고 차끼리 부딪히면 차에 부서져가지고 몸이 날아가기도 하고, 뭐 온갖 질병 바이러스에 침투가 돼서 죽기도 하고, 이런 나약한 신체 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절망한다. 이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 신체자로 몸철학, 여기에 얘기하는 이 신체자는 가려고 하는 진정한 신체자는 사실 이 대지, 이 자연이 아닌 거죠. 분명히 이해하셨죠?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벽을 더듬듯이 이제 끝내고 싶어, 이 신체를. 그래서 이 몸을 버리고 싶다는 거야. 그거를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인체혁명이라고 하는 인체혁명. 몸을 완전히 바꿔버려, 혁명시켜버려. 제가 젊은 시절에 제 철학이 인체혁명주의자예요. 문제는 몸이다 라고 하는. 몸을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정신이 고귀하게 가진들 몸이 그거를 담고 있는 그 몸 자체 한계에서 정신은 발현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철학과 정신 그것을 한더라도 그것은 꿈에 불과하고 희미한 망상에 불과하다는 거지. 우리의 몸이 이런 상태인하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세계가 구현되질 않잖아. 이 몸으로는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자야 되고 너무나 취약해. 그렇죠? 그래서 인체혁명을 해야 된다 얘기지 이게. 그런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걸 만들어냈다. 절정명. 내 형제들의 내 말을 믿어라. 대지에 절망한 것은 신체였다. 대지에 절망했다는 거죠. 이 대지, 이 병든 대지에 절망한 것은 우리 자신의 신체였다. 왜 우리 대지가 우리가 생명과 물질과 생명 구조를 만든 이 신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 대지에 절망했다는 얘기야. 진정한 대지. 이 신목으로서 진정한 대지는 어떤 대지냐. 극락 정토는 어디냐. 이게 지상천국은 어디냐. 이거는 얘기죠. 절망에 빠진 신체. 그것이 바로 존재의 배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존재의 배라는 건 우리가 뱃속에 이런 생각, 우리 생각이 어리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생각이 있는 거니까 그 존재, 그렇죠? 이데아의 배. 그러니까 뱃속에, 우리 뱃속에, 우리 몸속에 이데아라는 게 있으니까, 이데아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거를 배가, 그 존재 이데아, 우리 뱃속에 있는 이데아가 우리 자신한테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신체는 머리로, 물론 머리만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벽을 돌파하면서 저편 세상으로 넘어가려 했다라는.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그래서 저편 세상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편 세상으로 넘어가려 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신체를 바꾸는 방법, 바로 기계인간이 될 것이냐. 기계인간이 우리 인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절망감으로 저편 세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도할 때 이 정신, 결국 뭐야? 결국 새로운 신체를 얻어야 된다. 새로운 신체를 갈망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